안녕하십니까. 쉬운 코딩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강으로 이제 테일윈드의 기초적인 기능은 이제 마무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앱이나 웹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빠뜨린 게 간간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테일윈드의 칼라, 플렉스, 그리드, 이미지 패딩, 사이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 것은 리드미 MD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른 뭐 MD를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중요한 거 메모.md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오늘 배운 거 테일윈드 14강에서 배운 거는 오늘은 애니메이트랑 메이트랑 그리고 커스터 CUSTOMIZ 이거를 배울 건데 이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를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어느 공부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랑 이해는 같이 꼭 가야 됩니다. 이해만 해서 되는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니메이트랑 커스터마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 보이시죠? 페이지에 뉴 파일을 만들고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animate.js라고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export default function animate 자 이렇게 하고 이건 가장 기본이죠. return 가로 열고 div 그리고 여기다가 this is animate 페이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customize 이게 뭐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영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컬러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커스터마이즈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랑 CUSTOMIZ 커스터마이즈라고 바꾸겠습니다. CUSTOMIZ 그리고 우리가 말한 app.js에 가서 그대로 이제 불러줘야겠죠. 이 페이지를 자 컨트롤 C를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라우트 패스를 쳐보는 습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트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렉스라는 것을 지우고 메이트 하니까 이게 페이지에 있는 애니메이트가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클릭하면 불러와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CUSTOMIZ 커스터마이즈 여기서는 그대로 가서 CUSTOMIZ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 걸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애니메이트라고 치면 애니메이트 페이지로 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리액트 시간에 다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라고 치면 페이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트 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는 이제 뭐 실제로 크게 뭐 할 건 없습니다.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div CLASS 클래스 이번에는 어떤 색깔로 한번 가볼까요? 옐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옐로우 100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즈는 W40 W 4분의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분의 1. 자, 그리고 이것을 한 4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 300, 400. 자,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여기서 애니메이트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나오지가 않죠. 애니메이트 리턴 W를 4분의 1 W를 20 H2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나왔죠. 자 4분의 1로 하니까 이게 다 차지를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20 20으로 그냥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4개가 다 붙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클래스 이제 좀 간격을 벌릴 겁니다. 갭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갭 3이라고 하면 안 벌려지죠. 그럼 앞에다가 뭘 써야 되겠습니까?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플렉스 벌어집니다. 플렉스를 치는 순간 이게 가로 배열을 된다는 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죠. 플렉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플렉스 뭐라고 콜이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로 배열이 되죠. 일단 가로 배열로 가겠습니다. 가로 배열로 안 써줘도 되지만 항상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4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테일윈드를 사용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쓰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애니메이트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 5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그리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된다 했죠. 스핀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게 하는 게 애니메이트 스핀이라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 핑 넣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핑핑핑 하죠. 자,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패딩을 넣겠습니다. 패딩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하 좌우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P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오죠. 그리고 BG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로즈 50 S가 되겠죠. 자, 이 공간입니다. 지금 차지하는 공간들은 P 패딩 20, 20, 20 그리고 말했지만 이건 이 정도 차지한다고 했죠. 20. 자, 세 번째 효과로 갭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니메이트 펄스. 펄스를 하면 이게 색깔이 연해졌다가 다시 진해지는 건데, 이게 색깔을 그러면 한 800으로 해보겠습니다. 800으로 하니까 색깔이 변하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트 바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각각의 우리가 지금 테일윈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들입니다. 나중에 이거 역시 앱을 만들 때도 그대로 이 같은 효과를 이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가 있습니까? 호버가 있죠. 호버. 여기다가 애니메이트 논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호버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어떻습니까? 논을 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4개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트랜슬레이트 X로 얼마, Y로 얼마 옮길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USTOMIZE 커스터마이즈는 뭐냐면 이제 화면의 크기에 따라 이제 배열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웹을 많이 열다 보니까 화면으로 볼 때랑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열 때랑 이렇게 이제 배치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아직 제가 픽셀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뭐 길이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를 쓰는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단위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픽셀인데, 픽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박스 1 클래스 스카이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50 W는 48 H 48 이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G가 빠졌네요. BG. 여기서 이제 화면 정리를 하려고 뭘 누르면 됩니까? 컨트롤 S를 누르면 이제 코드가 정리가 되죠. 이거는 프리티어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치를 했죠. 그래서 항상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 항상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색깔을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니까 100, 200, 300, 400, 500, 600.
자, 박스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갭을 좀 주려면 여기다가 클래스 처음에 뭘 쓰면 됩니까?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플렉스를 하는 순간 가로 배열이 되고, 근데 하지만 가로 배열로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갭은 한 15로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렉스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배치가 됐죠. 자, 그리고 일단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너무 위에 붙어 있으니까 패딩 15로 하겠습니다. 패딩 15라면 이 가운데로 이제 떨어졌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커스터마이즈는 뭐냐면 이제 플렉스고 우리가 그리드로 이거를 배치를 한다. 그러면 grid 그리드라고 썼죠. grid 그리고 3개씩 놓고 싶다. grid 그리드 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콜스. 자, 이렇게 하면 3개씩 배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갭은 한 5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한 화면에 이제 3개씩 배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테일윈드는 근데 픽셀의 단위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00px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100px. 자, 얼마나 갔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100p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x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 괄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로 간단하게 쓰는 것은 이게 다 테일윈드가 다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단위가 192픽셀이라고 보이시죠? 되면 192px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기 편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다 바꿔놓은 겁니다. 테일윈드에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0px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넘겠죠. 500px 하면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픽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또 여기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한 20 정도 주고 BG 백그라운드를 로즈 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즈 50.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는 뭐냐면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 이게 배열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콜 5로 해놓겠습니다. 처음에는 콜 2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2로 하면 이제 2개씩 배치가 되죠.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MD라고 써보겠습니다. MD는 이제 미디엄 사이즈는 이제 SM, MD, LG, X 라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만들 때는 SM으로 그냥 MD 이상은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외부로 볼 때는 이렇게 이걸 놔둬버리면 그냥 폰으로 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MD라는 말은 즉 MD 사이즈 이상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뜻이 됩니다. MD 사이즈가. 자, 그러면 MD가 된 MD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이상이 되면 GRID 그리드 콜스 이거를 3개씩 배열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면 크기가 미디엄 사이즈 이상이 되면 3개씩 배열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보면 여기에 미디어가 또 나옵니다. 미디어에서 민 768px 이상이 되면 3개씩 배열하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68px였죠. 자, 화면을 늘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순간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3개가 돼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6개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웹 화면에는 괜찮은데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열 때는 엄청 이제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면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자,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그냥 1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저 대형 화면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LG 이상에서는 그리드 콜스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스몰 사이즈지만 미디엄 사이즈를 넘어갈 때는 이만큼 그리고 화면이 다시 라지 사이즈까지 간다면 이만큼 그리고 자, 여기 또 갖다 대면 다 나옵니다. 민 위드스 1024px까지 이 너비가 된단 말입니다. 1024px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4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XL로 가면 GRID 콜스
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넓혀보면 6개가 이렇게 다 됩니다. 자, 이게 커스터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모든 웹사이트를 만들 때 요즘에는 이제 다 휴대폰 사이즈에 맞춰서 만듭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이즈로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웹 화면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일윈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는데, 이거에는 지금 뭐 부족한 게,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빠진 게 너무 많은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앱이나 웹 화면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디자인해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쓰면서 디자인을 해 보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